거울 앞에 서면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어디에 두었던 열쇠를 잊어버린 적이 떠오릅니다. 분명 거실 탁자에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면 없습니다. 이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어떤 날은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잠시 균형을 잃은 적도 있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작은 신호들이 자꾸 쌓이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생활 속 작은 선택이 당신의 뇌와 혈관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흐름과 뇌세포의 건강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다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과일이 뇌경색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약보다 음식의 힘으로 생활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바꾼 것뿐인데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슈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일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3가지 과일, 그리고 그 과일이 어떻게 막힌 혈관을 풀고 뇌를 맑게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당신의 뇌는 무게로는 몸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의 20%를 늘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혈류가 끊겨도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몇 초 만에 삶을 바꾸는 질병이라고 불리죠. 혈관이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움직임, 스트레스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손상되기도 합니다. 혈관 안쪽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순간 뇌로 가는 길목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기억이 흐려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늘 건강을 자부하시던 68세 남성분이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다가 칫솔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고 발도 휘청거렸지요. 가족이 급히 병원에 모셔왔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운동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혈관 속은 겉으로 보기와 달리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흔히 뇌경색을 단순히 고혈압, 고지혈증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의 노화 자체가 치매와 뇌경색의 공통된 출발점, joyance-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뇌세포는 혈액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고 혈관이 늙으면 기억력도 함께 쇠퇴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혈관 문제와 치매가 별개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뇌도 오래도록 맑아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매일 피를 맑게 흐르게 하는 습관, 그리고 뇌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과일의 힘이 드러납니다. 작은 과일 한 줌이 혈관을 열고 뇌에 산소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과일들이 그런 기적 같은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72세 남성분이었는데 평소에는 정정하다고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부르는 소리에 대답도 없고 입술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혈관이 막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쓰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더라도 혈관 속에서는 서서히 찌꺼기가 쌓이고 어느 순간 작은 덩어리가 뇌로 흘러들어가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당시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손주랑 산책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뇌경색은 정말로 어제와 오늘 사이를 갈라놓는 병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경색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인다든지, 발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며칠 내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모든 경미한 증상이 뇌경색의 경고 신호인지 혹은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신호를 태수롭지 않게 넘기면 위험은 반드시 커진다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게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작은 이상이 큰 위험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 순간적인 기억 공백, 잠깐의 마비감조차도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일상 속의 작은 선택, 특히 과일 같은 친숙한 음식들이 이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은 뇌와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첫 번째 과일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보랏빛을 띠는 작은 열매, 바로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이 작은 열매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며 뇌세포의 산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와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매주 블루베리와 딸기를 자주 먹은 여성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하고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효과가 약이 아닌 과일 그 자체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약으로는 모방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65세 여성으로 초기에 기억력이 가끔 흐려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을 드리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교정하자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줌의 블루베리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 본인이 직접 요즘은 장을 보러 가면 뭘 사러 왔는지 까먹지 않는다며 웃으시더군요. 작은 열매 몇 달이지만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효과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습관을 들이는 편이 뇌를 훨씬 안전하게 한다.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입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컵 혹은 딸기 7와 퍼달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수입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포도, 오디, 심지어 자두에도 비슷한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일은 달아서 당뇨에 나쁘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정제된 설탕과 달리 과일의 당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어 흡수가 느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베리류는 당 함량이 낮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결국 작은 보랏빛 열매가 당신의 뇌와 혈관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장을 보러 나가신다면 작은 바구니에 이 열매를 꼭 담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감귤류, 즉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이 특별한 이유는 비타민C와 함께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굳어가는 파이프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어르신 환자께서 늘 겨울만 되면 혈압이 높아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긴 했지만 손발이 자주 차고 머리가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귤 2-3개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지요. 몇 달 뒤 그분은 약간 시큼하지만 상쾌한 그 맛 덕분에 매일 챙기게 되고 혈압도 한결 안정됐다고 웃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효과가 단순히 비타민C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헤스페리딘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비타민C 보충제보다 실제 과일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약에는 없는 수십 가지 미세한 영양소들이 과일 속에는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도 먹는다고 혈관이 정말 달라질까? 라는 의문이지요. 하지만 최근 여러 임상 연구에서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 호르몬 억제 효과입니다. 감귤류의 향과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더 원활히 해줍니다. 그래서 귤을 까서 먹을 때 그 상큼한 향이 코끝에 번지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신경 전달 물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단순합니다. 겨울철에는 귤 2-3개, 여름에는 오렌지 반 개나 자몽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자몽은 일부 약과 상호작용이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당신의 부엌에 언제나 있는 이 평범한 과일이 뇌와 혈관을 지키는 값진 동반자가 됩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상큼한 감귤류 한 조각이 노년의 삶을 더욱 맑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겉으로는 기름지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뇌와 혈관이 좋아하는 영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혈관이 막힐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3-4번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권했지요. 몇 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고기 줄이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지다니 놀랍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보카도의 장점은 단순히 지방만이 아닙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고 혈관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쉽게 말해 아보카도는 혈관과 뇌세포를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 안전벨트 같은 과일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보카도의 고지방 특성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칼로리가 높아 오히려 비만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매일 1개씩이 아니라 반 개 정도를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곁들이는 수준이라면 뇌와 혈관에 이로운 효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아보카도가 뇌 속 도파민 분비를 도와 기분을 안정시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먹는 분들 중 일부는 예전보다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뇌혈관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으깬 아보카도를 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로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을 이룹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보카도 반 개, 그 작은 녹색 열매가 막힌 혈관을 풀고 맑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하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결국 약이 답 아닌가요? 과일 조금 먹는다고 치매나 뇌경색이 예방되겠습니까? 이 질문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약 중심으로 흘러왔고 TV 광고나 주변의 이야기도 대부분 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생활 속 습관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뿌리를 살펴보면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물론 약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혈압이 아주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약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방입니다. 약은 이미 문제가 커진 뒤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과일과 같은 식습관은 매일매일 혈관을 맑게 유지하고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아줍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뇌 MRI에서 작은 혈관이 막혀있는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아직 큰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계속 늘려야 하냐며 두려워했지요. 제가 강조한 것은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음식이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자 2-3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며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많은 연구에서 약 단독 치료보다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생활 습관의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저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약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뇌와 혈관을 지켜준다는 사실을요. 따라서 약에만 의존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과일 같은 자연의 힘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과일을 어떻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말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야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식탁에 한 줌의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찬 옆에 작은 그릇을 놓고 빵을 드시는 분이라면 요거트 위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단 1분이면 끝나는 준비지만 뇌와 혈관에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선물이 됩니다. 점심에는 귤이나 오렌지 한 개를 챙기세요. 식사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뿐 아니라 혈관벽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외출 중이라면 작은 귤 2~3개를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손쉽게 껍질을 까서 어디서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는 아보카도를 반 개 정도 곁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샐러드에 토마토, 오이와 함께 넣으면 맛도 상큼하고 영양 균형도 맞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뇌세포를 감싸주고 하루 종일 지친 혈관을 회복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3개월 이상 이어가야 몸이 변합니다. 연구에서도 새로운 습관이 몸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 2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74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귀찮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 몸이 달라지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머리가 맑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체험이 바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은 실천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물론 매일 챙기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4번 이상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의 식탁에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뇌경색과 치매를 멀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왜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세히 안 해주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료 시간은 짧고 환자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검사 수치 확인과 약 처방에 쓰게 되지요. 환자분께 과일이나 생활습관까지 세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생활관리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또 하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약회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과일과 같은 자연식품은 누가 홍보해 줄 수 있을까요? 돈이 되지 않으니 관심을 덜 받습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9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늘 약만 강조하시길래 저는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셨지만 혈압은 여전히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를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넣으면서 약의 양을 줄이고도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생활 습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환자와 이런 부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일과 식습관은 약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점차 생활 습관의 힘을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 값진 선택입니다. 약은 의사가 주지만 과일은 스스로의 손으로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식탁 위에 블루베리 한 줌,
점심 후 상큼한 귤, 저녁 샐러드 속 아보카도 반 개. 이 작은 선택이 쌓여서 약보다 더 깊이 뇌와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과 서양이 뇌 건강과 혈관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뇌와 혈관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조금씩 다른 색깔을 가집니다. 서양 의학은 주로 질병이 발병한 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약물, 수술, 응급처치 같은 즉각적인 해법이 강점이지요. 반대로 동양의학은 오래전부터 질병이 오기 전에 막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기혈의 흐름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도 최근 들어 예방의학이라는 분야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운동, 수면이 질병 발생을 줄인다는 수많은 연구가 쏟아지면서 서양의학도 동양의학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생활관리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아는 한 75세 환자분은 서양의학적 치료와 동양적 생활 습관을 병행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매일 아침 베리류를 챙기고 점심에는 귤을 먹고 저녁에는 아보카도를 곁들였습니다. 그 결과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MRI에서도 새로운 뇌혈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생활을 바꾸니 몸이 더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더군요. 물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서양의학 학자들 중 일부는 생활 습관의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전통의학 일부에서는 약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의 경험은 분명합니다. 두 길이 만날 때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건강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약과 치료를, 평소에는 과일과 생활 습관을, 어느 한쪽을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나이 든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와 혈관을 지키는 길이 단순히 건강을 넘어 삶의 품격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희망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며 언젠가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할까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노년이 더 빛나게 변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분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과일을 챙기고 나니 다시 손주랑 공원에 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예전의 생기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웃음이 늘어나면서 가족 모두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뇌와 혈관이 건강하면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더 오래 이어지고 손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줄 수 있으며 스스로 걸어다니며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과일 몇 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변화를 겪은 환자들의 사례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생활을 관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히 다른 노년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당신은 여전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60세이든 70세이든 혹은 80세를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장 과일을 챙겨 먹는 작은 선택이 내일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삶이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여정으로 바꿔주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평화로운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작은 블루베리 몇 달을 입에 넣습니다. 그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퍼지면서 마음마저 맑아지는 듯합니다. 점심에는 귤을 까서 손주와 나눠 먹고 저녁에는 아보카도를 곁들인 샐러드를 차려봅니다. 아주 단순한 하루의 식탁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배운 진실은 이렇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직접 선택하는 과일 한 조각이 병원비를 아끼고 기억을 지켜주며 존엄한 노년을 이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잊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함이 쌓여 1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혈관은 여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상큼한 과일을 나누며 웃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웃음이 바로 건강의 증거이며 삶의 선물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